자,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관심을 끌었던 외신 보도 중에는 뉴욕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욕시 빛 공해 관련입니다. 빛 공해. 빛. 예. 뉴욕시가 밤에 너무 화내가지고 이게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라고 해서 뉴욕시 의회가 빛 공해를 막는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뉴욕 시내의 상업용 건물들은 저녁에 업무가 끝나면 다 불을 꺼라 이거죠. 물론 이제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쇼윈도라든가 네. 야간에 뭐 청소 작업을 하거나 무역 업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예외로 합니다. 근데 반론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아름다운 야경은 곧 뉴욕의 상징이고 그걸로 관광객이 모이는 건데 그러네요. 불을 다 끄면 어떡하느냐. 하다못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클라이슬러 빌딩 등 랜드마크가 될 만한 멋진 빌딩들은 다 키도록 하자. 예. 그럼 멋진 빌딩 다 키려면 나머지도 키지 뭐 멋진 빌딩만 골라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은 사실은 영업을 안 해더라도 불을 좀 켜놔야 경찰들이 야간 순찰을 돌면서 살피기라도 하지 상점에 불이 꺼져 있으면 경찰이 근처에 오기는 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밤거리가 컴컴해지면 도둑들만 더 편해진다. 이제 이런 거. 경찰도 또 불만이 많습니다. 밤에 CCTV가 제대로 찍히기나 하겠냐. 네. 나중에 돌려봐도 시커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범인을 어떻게 잡을 거며 이런 문제. 미국 뉴욕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도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빛공해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을 지금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도 너무 인공적으로 밝히는 불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아가지고 이제 상을 주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일단 이제 불 꺼자 뭐 이 얘기인데 예. 이제 이 불 때문에 환경이 피해를 입고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웃 건물 조명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숙면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예. 도시 조명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길을 가거나 하다 보면은 어지러워요. 집에서도 그냥 하도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되니까 어지러울 때가 있고. 집에 또 근처에 나이트클럽이라도 있으면 또 가관이죠. 아, 그런 불은 어지럽겠네요. 예. 별을 좀 볼래도 도심이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입니다. 네. 까만 밤하늘의 고요함도 좀 즐기고 싶은데 그것도 없고. 가로등을 늘 켜놓게 되면은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이제 자라지 않는 거 흔히 겪는 거고. 철새가 별빛, 달빛으로 길을 잡아가는데 하도 환해서 철새들의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낮보다 밤이 밝으니까 매미가 또 밤에 옵니다. 낮에 울어주고 밤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조명이 밝으니까 에너지 낭비는 물론 심하고. 예, 뭐 에너지 낭비도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고. 예.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밤에 늘 밝은 조명 아래서 이제 생활하면 이제 우리 생체 리듬에 좋을 건 없을 것 같네요. 예, 뭐 집에서 불 켜고 있다가 자고 싶으면 불을 끄면 되는 건데. 예. 옆집 불이라든가 거리의 불빛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는 야간에 과도한 조명에 계속 노출되면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보다 73% 높게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고려대 예방의학과 연구에서도 빛 공해가 심각한 지역과 보통 지역을 비교해서 유방암 발병률을 조사하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암 발병률, 그다음에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부족, 불면증, 예. 시각 수능 장애, 이제 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색상 인식의 저하,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그다음에 정서 장애, 비만, 당뇨, 체중 증가, 가축들은 번식 능력의 저하, 또 야간 그 눈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등등등. 왜냐하면 이건 사고가 쉽게 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3년 2월에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지금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또 불편해할까 봐 연차를 두고 하는 건데 지금 빛 공해 기준보다 한 27%에서 30% 정도 우리가 환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예. 이걸 어떻게든 2018년까지 13% 절반으로 줄여보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전면적인 시행은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들어서 서울시 전역을 조명 밝기의 4단계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지금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상 가장 어두운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지역. 밤에 가장 어둡게 해야만 하는 지역. 주거 지역이 아닐까요? 주거 지역도 들어갑니다만은 일단은 사람이 안 살고 숲만 있는 곳은 깜깜하게 하자.
아하.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의 남산과 같은 보전 녹지 지역, 공원 자연 녹지 지역이 이제 가장 어둡죠. 그 다음이 한강변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등급이 주택가, 아파트. 가장 밝아도 좋은 곳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가 허용된 기준보다 얼마나 환하게 해놓고 사느냐. 평균 41% 정도 더 환하게 켜놓고 살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네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예. 2014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시민의 70%가 정말 밤에 너무 환해서 피해본 적이 있다. 불편하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빛 공해로 인한 민원 접수를 보니까 최근 5년간 5,400건이더군요. 예. 많네요. 2014년만 따져서 작년만 1,570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70건 중에 1,390건이 잠을 못 자겠다. 이거였습니다. 서울시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이 농작물 문제입니다. 90% 이상이 농작물의 생육이 이상이 생겨서 수확이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뉴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문제다. 당장 서울시도 야간 조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만의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가게에서 먹고 사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 예. 네. 그러니까 밤 늦도록 뭐 술집 문도 열고 카페 문도 열고 옷가게도 열고 열어놓고 활동을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제 기준보다 대한민국 야간 조명 기준이 훨씬 더 느슨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광고판도 많고요. 그래요. 야식집도 많으니까 야식 밝아요, 우리나라가. 좀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파리를 가더라도 네. 관광객 밀집 지역이나 대도심 한가운데만 밝지 좀만 벗어나도 어두운데 우리는 뭐 온 나라가 환하죠. 그렇게 밝게 살다가 갑자기 규제를 하려니까 불편할까 봐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가로등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특히 벼라든가 콩 같은 경우가 이제 피해가 많은데 이걸 갖다 어떻게 줄이느냐.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든가 또는 보안등, 가로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종량 제거, 보안등은 정액 제거. 아하. 보안등은 끄든 키든 간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가로등은 많이 키면 많이 키는 만큼 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있고 한국적인 이제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 문화에 맞추어서 이제 진도가 맞아야 불편이 안 생기겠죠. 네. 아무튼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국제 다크 스카이 운동도 있습니다. 네. 밤하늘을 좀 깜깜하게 하자. 밤은 제발. 밤답게 하자. 네, 다크 스카이 협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워야 밤하늘이고 그래야만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무조건 어둡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충분히 밝히고 광고 조명은 적당히 밝게 하고 건물의 외관 조명 화려하게 하는 것들은 가능한 많이 줄이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자, 빛공의 문제 오늘 다뤄봤습니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